자, 나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사는 규격 부품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부품보다도 규격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일단 나사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많은 회사, 많은 제작사에서 만들고 많이 만들기 때문에 부품 가격이 매우 쌉니다. 그런데 나사는 볼트, 너트, 스크류 모든 나사는 자기가 설계해서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거든요. 설계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만드는데도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하나를 딱 만들 때 그때 노력은 다른 어떠한 부품보다도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규격품은 아닌 걸 만들기는 힘든데 규격품은 싸다. 이거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사는 규격 부품이 상당히 많이 쓰이는 규격 부품에 쓰이는 경우가 많은 부품에 속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규격 부품을 쓸까? 앞에 이제서 살짝 이야기했듯이 M 뭐 12라든지 M14, 뭐 M6, M4 우리가 주로 쓰는 규격 나사, 규격 볼트의 규격은 이름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M이란 대문자, 뒤에는 숫자. 그래서 뒤에 숫자는 우리가 앞에 이제서 얘기했던 것처럼 최대 지름. 그러니까 호칭 지름, 공칭 지름을 의미하는 최대 지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산 지름 또는 나사산이 없는 부분의 지름, 미끈한 부분의 지름. 그거를 의미하고 앞에 M은 그냥 M입니다. 대문자 M. 대문자 M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이렇게 생긴 나사, 볼트를 의미하고 MJ는 보통 나사산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한데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겼죠. 근데 MJ는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울렁울렁 약간 미끈미끈하게 생겼다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생기면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좀 효율이 좋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하면 각진 부분이 많으면 피로 파괴 또는 응력 집중 이런 거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겠죠. 그래 뭐 이전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 같은 경우에는 피로 파괴에 좀 취약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응력 집중도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사를 쓰는 그 쓰이는 그 환경에서 응력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피로 파괴 이러한 데 좀 많이 노출돼 있다, 좀 심하게 노출돼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나사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요렇게 나사산 그리고 나사골이 미끈미끈 좀 이렇게 스무드한 거 이런 나사의 이름은 MJ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붙는 숫자는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바깥 지름이 6인 MJ 나사는 MJ6, 바깥 지름이 뭐 12인 미끈미끈한 나사는 MJ12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주로 대문자 M 이 붙은 나사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이름이 붙은 나사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규격 나사의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자, 그러면 규격 나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나사산은 이렇게 뾰족뾰족하다 그랬죠. 산이 뾰족한 정상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뾰족하진 않습니다. 뾰족하면 안 되겠죠. 응력 집중도 많아지고 뾰족하면 쉽게 마모가 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싸리 팔 때부터 그러니까 나사산을 만들 때부터 깎을 때부터 이렇게 약간은 마름모꼴로 깎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한 마름모가 아니고 이게 조금 약간 빼쪽한 마름모.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원래 이러한 산이 있었는데 산을 깎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렇게 깎은 거예요. 밑도 이렇게 깎고. 그래서 이거를 가상의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보면 가상의 삼각형이 완성된다. 요 각도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골은 이게 좀 더 넓어요. 산보다 그죠? 그래서 골도 이렇게 연결하면 이러한
가상의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 각도가 60도라는 이야기죠. 60도. 그래서 뭐 잘만 만들면 정삼각형이 그려지겠죠. 이런 형태다. 자, 그래서 삼각형을 우측 그린 것 같이 60도 각도다. 그죠? MJ 나사는 앞에서 설명한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삼각형을 뾰족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뾰족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뾰족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뾰족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한 것 중에서 피치 지름이 여기에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일단 골지름부터 이야기하자면 골지름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 바깥 지름은 이미 정의가 되어 있죠. 어떠한 재료를 깎아서 나사를 만들 때 깎기 전에 그게 나사산 지름과 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 지름은 정의가 되어 있죠. 어디서 정의되어 있냐? 여기서 정의되어 있죠. 그죠? 나사가 M6이면 6짜리 지름을 가진 그 원통, 그러니까 원기둥이라고 그러죠. 그 재료를 깎아서 나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지름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지름에다가 골 지름은 얼마가 돼야 되냐? 1.126869 피치. 그러니까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죠. 여기 피치. 요거를 곱해서 빼준 그만큼이 골지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지름이 아무 때나 깊게 판다고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럼 피치 지름이 얼마냐? 피치 지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름, 최대 지름 또는 공칭 호칭 지름 거기에다가 0.64699519 피치를 곱한 거를 빼면 피치 지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치 지름을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까다롭잖아요, 그죠? 뭐 까다롭다기보다는 귀찮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자, 골지름, 예를 들어서 바깥 지름이 이렇고 골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실제로 피치 지름과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이걸 계산해 보면. 그래서 이 값을 여기 평균이라는 의미하는 DM을 그냥 피치 지름이라고 우리 그냥 인정해 다오. 그래서 보통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피치를 이렇게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이게 8이고 이게 6이면 그냥 그 평균값인 7을 피치 지름으로 하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피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장 응력 면적이라는 게 하나 주어야 되는데 뭐 평균값을 계산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러한 경우에는 인장 응력 면적이라고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계산해서 구한다기보다는 보통 주어진다는 거죠. 자, 지름의 종류에 따라서 넓이의 종류도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대 지름으로 구한 것은 그 볼트의 최대 넓이가 되겠죠. 최대 단면적. 최소 지름, 골지름으로 넓이를 구하면 그 볼트의 최소 면적 지점이겠죠. 최소 면적 지점의 단면적. 그런데 이것은 인장응력 단면적이라고 이름 붙여진 겁니다. 그거는 이거 두 개의 평균값으로 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게 쓰이는 이 면적이 쓰이는 곳이 있고 그리고 최대 지름을 가지는 그 산 부분 그 부분의 면적을 사용하는 또 곳이 있고 그리고 평균 지름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최소 지름을 로 계산된 면적을 사용하는 곳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계산을 할 때 이 인장 응력 면적 지점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요걸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면 되고 당연히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볼트의 이 면적도 넓어진다. 뭐 참고 삼아만 일단 알아두면 되겠습니다.